자, 이제 무효 봤으니까 취소 갑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 거기 있고 140조는 지금 암기가 돼야 됩니다. 취소권자.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 140조. 자,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세 가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누구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착오로 인하거나, 줄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한자, 사기강박이 한 의사표시 제한자, 그리고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취소권자. 그러면 이제 갑이 자, 을하고 자, 법률행위를 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 취소권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 약간 또라이 선고, 피한정후견 선고받은 자, 피성인후견 선고자.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혼자서 계약하면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사기 강박 당해서 의사표시한 자, 이 본인, 그리고 이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입니다. 자, 대리인은 이제 우리 전부저 봤지만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자, 법정 대리인 이제 친권자, 후견인이죠. 여기 조심할 게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수권을 받아야 취소권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자주 나와요. 자, 갑이 을을 이제 대리인을 내세웠어요. 자, 임의 대리인 됐죠? 임의 대리인 이제 을 병과 계약하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다. 그럼 취소권은 을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 그랬죠? 본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갑이 취소권자야. 갑이 취소권자지 이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없어요. 얘가 이제 취소를 하려면 갑이 이제 을에게 다시 너 취소권 행사하라고 다시 수권을 받아야,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자가 됩니다. 요 점을 조심하셔야 돼. 임의 대리인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있고요. 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이죠. 자, 포괄 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상속인. 자, 갑이 이제 계약을 하고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취소합니다. 다음 특정 승계인, 우리 이제 양수인이죠. 양수인,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만 취소할 수 있고, 이 상대방은 취소당하는 사람이지 취소권이 없어요. 취소권은 결국 이 취소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취소하고 유리하면 추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와 불리를 갑이 판단하는 거죠. 이쪽은 취소권이 없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갑이 17세다. 17세는 정신능력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엄청 또라이 선고 받았다. 피한정후견 선고 받았다. 피성년후견 선고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이 집을 매매 계약했다.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만약에 5억짜리야. 5억짜리인데 잘 몰라가지고 1억에 했다. 그럼 손해봤잖아. 불리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5월 1일 날 을한테 가서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돼.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소급적으로 1월 1일부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 취소라 그래요. 아니,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아직은 유효, 즉 유동적 유효라 그랬죠. 아직은 유효였다가 나중에 취소한다는 말을 을에게 딱 한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할 때 취소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계약이 유리해. 자, 이 집이 예컨대 5천만 원짜리야. 5천만 원짜리인데 1억에 팔았다.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면 이제 취소 안 하는 거죠. 유리하면 나중에 이제 추인하면 돼. 추인. 자, 조심할 게 취소는 17세도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 엄청 또라이도 할 수 있어. 왜? 취소는 얘네들이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버지 어머니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취소할 때는.
자, 그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집을 아까 명도 해줬죠? 등기까지 넘어갔다. 아까 1억 받았다. 1억 받았는데 아까 했죠? 한 9천만 원 로또 사버리고 1,000만 원만 어머니 줬다 그러면 취소하면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고? 1,000만 원만 돌려주고 이 집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들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이걸 확실한 유의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 하든지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 계약이 유리해. 자, 유리합니다. 자기한테 5천만 원짜리 1억에 팔았다 그러면 17세가 단독으로 못하고 이건 아버지 어머니 동의받아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가지고 추인한다 이렇게 하면 추인한다고는 아직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입니다. 확정적 유효. 아까 모행위 추인은 좀 다르죠. 모행위 추인은 무효였다가 딱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직은 유효였다가 확실한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은 거기 좀 달라요. 이때부터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혼자 취소하고 유리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추인하든지 아니면 동의받아 추인하든지 그러면 돼요. 일단 해올 게 취소권 나중에 나오겠지만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사람은 같아요. 왜? 요거는 무효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유효로 만드는 거야. 사람은 같지만 자 이거는 동의받아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자 한번 가보죠. 그럼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 1의 내려옵니다. 땡땡.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자 제한능력 3개 미한성 차고 사기강박을 이유로 후에 나중에 법률의 지시까지 동그라미 쳐 소급하여 여기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소급을 남기가 돼야 돼요. 1월 1일까지 소급해가지고 효력을 소멸 같은 말 무효로 시키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입니다. 그 특정인이 바로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협의의 취소, 원칙적 취소, 그냥 취소는 그 3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 제착사가 외워줘야 돼요. 자, 3번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권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 형성권, 이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줄 거 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의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 중에 소멸이죠.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 갑니다. 자, 맨 위에 좀 적으세요. 자, 형성권을 찾아 나오니까 형성권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어요.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형성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형성권 그러면 일단 취소권에 반대 추인권. 취소권, 추인권. 자, 권자는 생략하고 부를게요. 취소, 추인, 동의, 철회권, 해제, 해지, 예약완결권, 그리고 매수 청구권, 뭐 소멸 청구권 등 그렇게 적어놓죠. 등 취소권,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예약완결권, 매수청구권, 소멸청구권, 또 정감청구권, 정감청구권 등을 형성권이라 그래. 이런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하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대표적인 취소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랍니다. 자, 4번 취소권자 요거 외우면 되고, 자, 1. 제한 능력자 3명 미한성. 자, 언더라인 돼 있죠? 제한 능력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으로요.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49페이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넘겨줘. 제한 능력 자가 이제 취소했어요. 오늘 취소하면 소급 그 취소의 여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자, 만약 미성년자가 자 오늘 취소했다. 자, 취소하면 소급에서 1월 1일 소급에서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확정되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나 피안정우견인이나 피성년이 취소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죠. 더 이상 또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동의 안 받았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다음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한 자. 3. 사기강박에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4.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임의 대리인 조심하고, 임의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소간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기소하므로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다시 언더라인 나오죠? 취소권에 대한 별도의 수건이 있어야만이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 성계인은 특정 성계인으로 살짝 적으세요. 특정 성계인 대표적인 사람이 매수인, 포괄 성계인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자, 취소권자는 정리했고, 취소권자는 제착사 본인하고 대리인과 승계입니다. 자, 다음 상대방 갑니다. 자, 상대방은 반드시 직접 법률행위 상대방이에요. 갑이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이 상대방입니다. 을이 또 병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등기가 병한테 넘어가 있다. 얘한테 취소하면 안 되고 을한테 취소,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취소는 100. 자, 5번 취소의 사항은 땡땡.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에게 취소해야 됩니다. 그 전득자인 병이나 정은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거기 142조 나오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한으로 되어 있지만 된으로 바꾸고 읽으세요. 법 조문 만들 때 조금 잘 못 만들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딱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에게 취소한다 해야 돼. 병이나 정액이 하면 안 돼요. 6번 취소의 방법은 1.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형성권이야. 형성권. 2번은 또 분료시경입니다. 그냥 구두로 하면 돼요. 다음 3번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까지는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취소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나는 미성년자니까 취소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7번에 일부 취소의 요건. 요건 좀 기억합니다. 자, 일부 취소는 이겁니다. 자, 이만큼 계약을 했는데 요만큼만, 일부만, 쬐끔만, 일부만 취소하고 싶어요. 자, 일부 취소 요건은, 자, 요만큼이 딱 특정이 돼야 되겠죠? 딱 특정되고, 자, 의사가 이쪽이 취소, 이쪽은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 이쪽은 무효가 되고, 이쪽은 유효로 하겠다는 그런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 가정적 의사. 자, 요건 갑니다. 일부 취소 땡땡.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해야 되겠죠? 가분적이거나 가분 이렇게 분할 가히 분할할 수 있어야죠. 가분적이거나 또는 그 목적 일부가 딱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의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자, 이쪽은 유효를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쪽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일부 취소하면 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일부 취소는 법률의 일부에 관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이 세 가지죠. 가분적인 특정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만이 일부 취소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법은 전부가 원칙이야. 무효도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취소의 원칙, 전부 해제의 원칙. 자, 원칙은 다 전부입니다. 자, 취소의 효과 소거표 141조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매년 나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한 명 더 적어요. 의사 무능력자도 마찬가지야.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미한성은 취소하면 선의악이 불문하고 무슨 이득만? 현존 이득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1억 가지고 로또 9천만 원 써버리고 1,000만 원만 발언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1. 소급적 무효입니다. 소급적. 무조건 법에서 소급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암기돼야 돼. 엄청 중요한 거니까 소급은. 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오늘 딱 취소가 되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2번. 자, 차고에서 중요. 취소. 자, 취소 사유가 아까 세 가지였죠?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하고 사기 강박으로요 취소하는 경우. 착오와 사기 강박. 이거는 우리 전부주 배웠잖아요. 자, 제한 능력으로 취소. 이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효입니다. 절대효. 이거는 상대적이죠. 상대효. 이거는 누구에 대항 못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배웠잖아. 이건 절대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합니다. 네, 근데 미성년자다. 미한성입니다. 이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1월 1일 날 이 집에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넘겼어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은 아까 취소하려면 어디에 얘한테 한다 그랬어? 을한테 한다 그랬어요. 을한테 하죠. 갑이 을에게 전화해서 취소한다. 여기 등기가 3월 1일 넘겼고 여기 5월 1일 넘어갔다. 뭐 정확히 또 넘어갔다고 하죠. 7월 1일 날 현재 정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이제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았음을 이유로 얘한테 이제 한 12월 5일 날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랬어요. 취소한다 그러니까 언제로 소급하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무효죠.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 등기도 무효가 돼. 자, 무효가 되니까 이제 이 병은 이걸 전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 제한능력자는 엄청나게 도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은 이제 이 거래 안전이 해친다는 거죠. 말소합니다. 자, 근데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다르다. 이 절대가 아니죠. 자, 갑이 자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똑같은 사안입니다. 자, 나중에 취소해서 을에게 취소한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무효예요. 취소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잖아. 병이 만약에 선이다. 그럼 선이라면 이 등기를 말소 못한단 말이야. 이게 유효니까. 이게 선이라면, 이게 이제 악이라면 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되죠. 그럼 이 사람 선의라면 이제 정한테 등기 넘어가면 저건 은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선의만 보호됩니다. 악의는 보호 안 되고요. 그래서 제3자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이게 착오나 사기강박자는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얘한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이 등기를 말소를 못하죠. 선이라면. 이건 다르죠. 이쪽은 뭐 선악 따지지 않고 다 말소되면 선악 따지죠. 이게 이제 절대적이야. 절대적.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 2번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모든 사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절대요입니다. 절대요. 자, 그런데 반대 3번 착오하고 사기강박을 위한 취소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상대적 효력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이번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상대적 효력. 자, 이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부당이득 이미 준 것은 이제 부당이득으로 찾아와야죠. 자, 동그라미 1 이행하기 전이면 취소했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 후이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효 취소 똑같아요. 이거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아까 봤지만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합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미한성은 받은 이득이 만한도에서 현존한 범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로또 샀어요. 소비했다. 술 마셨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현존 이득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취소의 부수적 효과는 사기강박에서만 나와요. 사기강박은 범죄행위잖아. 범죄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손배 청구도 가능하죠.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 취소하면 취소권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기강박에서 배운 거잖아. 갑이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그럼 이제 을이 이제 750조 불법행위를 일으킨 거죠. 그럼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리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취소. 자, 취소하면 뭐가 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제한능력자는 특징이 무슨 이득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득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제 추인으로 갑니다. 유효로 만드는 거 추인. 자, 9번 중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말로 한다 그래서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 임의 추인. 자, 143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줄이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를 못해요. 추인과 취소는 반대 말이니까 선택입니다. 번복이 안 돼요.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고 취소하면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딱 확정되고 나면 번복이 안 돼. 추인 먼저 했다. 취소 못하고 취소 먼저 했다. 추인 못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144조가 자주 나와. 추인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 후야. 아까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소멸되어야 유효가 되니까. 즉 제한능력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된 후에만 추인이 가능해. 또 착오나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고 제2항이야. 제1항은 자 법정 대리인 즉 아버지 어머니 대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워낙 많이 출제합니다. 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하는데 예외죠. 자, 갑이 예컨대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17세야. 18세. 미성년자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자 법률행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집에 1억에. 그러면 자 이게 유리하면 취소하고 불리하면 추인한다 그랬죠. 취소는 아까 17세 18세도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는.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내가 정신능력들이 좀 낮으니까 추인은 반드시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추인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추인의 요건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뭐가 되노?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돼. 성년자. 성년자 19살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나중에 갑이열한테 전화해서 추인한다. 그런데 추인한다 그러면 이게 유동적 유효가 확실한 유효.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확실한 유효가 됩니다. 이제는 바꿀 수가 없죠.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성년자가 벗어난 후 또 차고 있었다. 사고에서 벗어난 후,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자, 우리 친권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친권자, 다 이 성년자들이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은 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추인은 추후에 유효라고 확정시키는 인정하는 의사표시예요. 자, 취소에서는 결국 취소의 반대말이니까 결국은 추인은 취소권 포기하는 거죠. 취소권 포기하고 똑같은 거죠.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 안 하겠다. 자, 의 갑니다. 의 땡땡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아까 세 개 뭐였어요? 재착사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취소권의 포기죠.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취소고 추인은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야 이제. 자, 이번에 추인의 요건은 양가로 1번 추인권자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추인한다. 즉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는 사람은 똑같아요. 갑이야 갑. 자, 그리고 추인권자가 수인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합니다. 한 명이 추인하면 돼. 추인한다. 그럼 추인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2번이라고 그랬어요.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추인을 해야 돼. 자, 땡땡.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19살이 넘어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차고나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딱 2명은 예외라 그랬죠. 그러나 누구누구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또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자, 얘가 지금 미성년 상태야. 17살 상태에서는 얘는 추인을 못해요. 근데 자, 친권자는 다 성년자잖아. 친권자는 이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선택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서 추인해야 됩니다. 3번의 방법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합니다. 그냥 추인한다 그러면 돼요. 자, 4번에 추인의 효과는 추인이 있으면 자, 반대말 못하죠. 취소할 수가 없고 법률행위가 유효로 확정됩니다. 확정적 유효가 돼요. 이건 소급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아까 배웠던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했죠. 무건대리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추인하면 오늘부터 확정적 유효지 소급하지 않아요. 무건대리 추인하고 구별해야 돼요. 자, 10번에 이제 법정 추인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로 하는 임의 추인을 했어요. 임의적으로 추인한 거. 전화해서 추인한다 배웠어요. 이제는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거.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거는 말은 안 했어요. 추인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6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 6가지 행위 속에 이 행위 속에 추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 사실 이게 포함적 의사표시입니다. 일정한 행위 속에 추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145조 보세요.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자, 줄거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뭐였죠?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 6가지 사유,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그러나 이 일을 보유, 이 일을 유보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일을 제기했다면 추인이 안 돼요. 자, 이 6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한번 읽어보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끝내보세요. 이행. 자, 갑이 이 집을 1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팔았어요. 자, 미성년자는 추인 못한다 그랬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 돼. 얘가 이제 19이 성년이 넘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이행해 준다는 것은 옛날에 자기가 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 행동 속에 취소 안 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추인으로 간주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취소를 못 한다는 거죠. 뭐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준 경우, 또 이번에 이행을 청구한 경우. 야, 이제 얘가 성년자가 돼가지고 뭘 보고, 야, 내가 미성년자일 때 팔았는데 1억 달라라고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 계약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추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행 청구, 경계 계약. 자, 경계 계약은 옆에 적으세요. 경계 계약입니다. 불러드릴게요. 경계. 시기에서 이 고치는 계약이야. 고치는 계약. 자, 적으세요. 구채무 소멸. 옛날 채무,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옛날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라 그래요. 경계계약. 근데 내가 이제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그거 없애고 내가 책으로 줄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야, 계약을. 자, 이 계약을 했는데 집 매매 계약했는데 이걸 하지 말고 집하고 땅하고 교환하자. 교환하자는 것은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경계계약. 또 4번 담보를 제공해 준다. 담보 제공한다는 것은 계약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다음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권리 양도죠. 그것도 취소 안 하겠다는 거고 6. 강제 집행하는 것도 취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2호하고 5호만 해요. 제2호가 이행의 청구는 상대방 X. 5번에 자, 그걸 줄여서 권리의 양도. 권리의 양도도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합니다. 보죠.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 줄이면
이청과 권양.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돼. 요 두 가지는 취소권자 측에서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됩니다. 요거는 자주 나와요. 이청, 권양. 보죠. 이행의 청구. 자, 갑이 지금 17세입니다. 17세가 일단, 자, 이 집을 1억에 팔았다고 하죠. 1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19살이 됐습니다. 19살이 넘었어요. 성년자가 됐죠. 성년자 돼가지고 이제 이행에 청구하는 거죠. 그한테 갑니다. 아저씨, 내가 미성년자한테 매매 계약했는데 나 지금 성년이 됐으니까 돈 1억 주세요라고 1억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럼 요 계약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취소하면 돈 받을 권리가 없잖아. 이행 청구하는 것은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됩니다. 자, 만약에 3월 1일 했다. 그 다음날 취소를 못 하는 거죠. 추인됐으니까. 이거는 취소권자, 얘가 해야 돼. 갑이.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잖아. 자, 상대방이 했건데, 자, 갑 보고, 야, 너 지금 19 넘었으니까, 너 옛날에 계약했던 거 이거 소유권 이전해달라. 이 등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얘만 의식이 있지, 얘는 아무런 의식이 없잖아. 얘는, 뭐 취소하겠다는 뜻도 없고, 추인하겠다는 뜻도 아무 뜻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 갑이 뭐 취소하든 추인하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주 나온다. 이청은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자, 권리 양도도 마찬가지야. 자, 권리 양도 갑니다. 지금 갑의 권리는 1억 받을 권리잖아요. 1억 받을 권리를 갑이 19살이 넘어가지고 병한테 팝니다. 병아, 내가 을한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거 너한테 양도해 줄게. 그러면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권리 양도. 근데 이 사람이 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 을이 이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한다. 얘가 양도하는 것은 뭐 갑은 아무런 액션 취한 게 없잖아요. 자, 두 개 기억합니다.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됩니다. 그 두 개가 시험을 워낙 많이 내요. 자, 밑에 의의 나옵니다. 방금 1번.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고 6가지가 있는 때에는, 자, 이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의 유무는 묻지 않고 법률의 규정상, 정확하게 145조 규정상 당연히 추인으로 간주 의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 추인 요건은 뭐 제가 다 설명드렸고,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가장 중요한 개념, 취소 원인 종료 같은 말 소멸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성년자가 된 후에 6가지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임의 추인과 다른 거죠. 취소권자의 의사는 따지지 않아요. 추인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법정 추인 요건이 아닙니다. 자, 3번의 효과는 말로 하는 추인하고 똑같아요. 효과는 땡땡 추인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즉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다시 번복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6번에 이제 취소권이 기간 경과하면 소멸해. 단기 소멸, 즉 제척 기간 경과. 제척 기간에 줄거세요. 자, 우리가 이제 법에는 기간이 2가지가 있어요. 기간은 지금 나오는 형성권 행사기간, 형성권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제척기간. 자, 배제하고 없앤다는 겁니다. 제척하는 기간. 제척기간. 제척. 없앤다는 거, 제척기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은 원래 법원은 직권으로 안 해줍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재판해줘요. 근데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조사합니다.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그래서 제척기간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원래는 이제 법에 없으면 10년입니다. 판사는 다 한단 말이에요. 10년은.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사항이라 그래요. 예외죠, 완전히. 예외. 근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말이 청구권이야. 청구권의 기간. 청구권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랬대요. 소멸시효. 요거는 소멸시효는 이거는 절대 직권 조사 안 해줍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법원이 절대 직권으로 조사 안 해줍니다.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는 보통 이제 청구권 채권이 많죠. 채권은 보통 10년이죠. 이거는 기간이 다 달라요. 10년. 뭐 임금은 3년 이런 거 있죠. 임금 채권. 3년. 뭐 술값, 담배값 이런 거 1년. 또 상사 채권은 뭐 5년. 보험금 2년 이렇게 다 달라요. 이거는. 다 다르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차이야. 그래서 이제 형성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취소권은 그럼 형성권이니까 몇 년이야,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맞아요.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보다 짧은 게. 그래서 많이 내요. 3년이 하나 더 있어요. 갑니다. 146조. 취소권은 제척기간입니다. 취소권은 자, 줄거세요, 이제. 취소권의 반대말이 뭐였죠? 추인권이었잖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 외울 때 이제 10년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 10입니다. 법률행위한 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야. 법 10, 추 3 이렇게 옵니다. 그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야? 바로 그죠?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잖아요. 자, 추 3, 법 10 이내에 해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3년 내,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추 3, 법 10. 요걸 거꾸로 잘 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 X야. 추 3, 법 10.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먼저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해버려. 취소권 소멸하면 취소 못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거기 언더라인 나왔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을 말합니다. 근데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간이라고? 제척기간이에요. 취소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도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암기가 돼야 돼요. 3번에 기간 만료의 효과. 자, 가로하니까 선 먼저 도래시 소멸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만료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자, 갑이 17세입니다. 17세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이 집을 매매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제 자 갑이 취소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언제죠? 17세니까 자 몇 세죠? 27세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취소하면 돼. 그 다음에 추3 추인날도 3년은 얘가 17세가 돼가지고 19세가 되어서 3년이죠. 그럼 몇 년이죠? 22세까지죠. 그래서 22세하고 27세 중 어느 게 빨리 도래했죠? 이게 빨리 도래했죠. 이걸 지나도 취소 안 했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해요. 추3 법심 중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면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해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44쪽으로 돌아옵니다.
44쪽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44쪽으로 돌아왔습니까? 거기 박스가 보이죠? 박스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기간 경과와 보정 문제입니다. 자, 왼쪽 무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10년, 20년, 30년 경과해도 효력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는 아까 3년, 10년 나오겠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즉, 뭐한 날로부터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마지막 4번 추인 허용 여부. 자, 무효는 원칙은 금지되죠. 확정적 무효는 아무리 추인해도 무효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비소급표. 자, 그런데 취소도 있죠. 취소는 추인으로 취소권 포기 추인으로 법률행위 유효로 확정됩니다. 또 법정 추인 사유 6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차이야. 자, 그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좀 적느냐 하면 53쪽으로 오세요. 자, 맨 위에다가 좀 글자 작게 좀 적습니다. 추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추인 좀 어려워요. 첫째, 전번주에 배웠던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이거는 소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소급적 유효도, 그죠? 무권 대리 추인. 누가 추인했죠? 본인이 추인하죠? 소급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이거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행위 기억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비소급적 유효죠. 비소급적 유효. 그러니까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비소급.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이거는 뭐죠? 취소권 소멸이죠. 이것도 비소급이다. 비소급적 유효. 정확하게는 취소권의 소멸이죠. 취소권이 소멸되어서 비소급적 유효입니다. 이 3가지. 소급하는 것은 요것만이야.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 안 해요. 그걸 좀 잘 하시고. 무효행위의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적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취소권의 소멸. 자, 그렇게 좀 고를 좀 잘 하시고. 적었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8쪽이네요. 기본서 158호입니다. 찾았어요?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매년 나오는 겁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141조네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확하죠? 처음부터 무효. 소급적 무효로 본다. 141조 그대로 뺏겼어요. 자,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는 혼자 할 수 있죠?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정확하고.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다, 틀렸네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 142조 이양 굉장히 중요해요. 워낙 많이 나오고. 답이 3.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추인할 수 있겠네. 후에 이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했네요. 채무의 이행이죠.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이에요. 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법정 추인.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딱 확정된 경우에는 딱 의뢰해야죠.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자, 2번 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닌 것. 확정적 무효 찾아라는 거네. 1번 통정의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요거는 추인하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자, 5번 상대방의 강박 뭡니까? 그죠? 강박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행위에 추인하면 되겠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 강박은 사회강박. 5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거 뭡니까? 무권 대리 행위죠? 추인할 수 있죠. 이 종류 묻는 거예요 지금. 무권 대리 추인, 무행위 추인, 취소할 행위의 추인. 다음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 이거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하면 돼요. 답은 5번이네요.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 허가공제의 토지거래 계약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네.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 못합니다. 강행규정 위반은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가 없다.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예제 찾았습니까?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 상대방이 하면 안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이청 권양 찾아라 그랬어요. 이청 권양. 이청과 권양은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그거 찾아라는 거야. 답 3번 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뭐였죠?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렇게 출제합니다. 무조건 법정 추인 나오면 이청과 권양은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답이 3번. 나머지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푸는 거고 오른쪽입니다. 예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소권은 추3법십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추3법십.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읽어보세요. 법정 추인은 말로 하는 거야? 법률 규정을 하는 거야? 법률 규정이니까 뭐 인식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죠. 의사 같은 거.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뻥이죠? 인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전부 요약집에 다 있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인식 필요 없다. 이제 말로 하는 임의 추인일 때는 인식해야죠. 4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확하고. 4번 취소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몇 개 불러줬습니다.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철회권, 해제권, 해지권 등등.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딱 확정되면 딱 상대방이 해야죠.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2조 그대로 뺏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소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그 초공과 기한 가겠습니다.